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취미는 인문학 현정아입니다. 네, 제가 어제 굉장히 오랜만에 대면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어, 대상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창의 학습 체험으로 네, 인문심화 독서 강의를 하고 왔어요. 네, 제가 청소년들과 독서 강의를 할 때마다, 이런 인문학 강의를 할 때마다 제가 썼던 독서 노트 중에서 좀 제가 청소년일 때 좀 인상적으로 읽었던 글귀들을 같이 읽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별 토론을 하기도 하고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기도 하고 제가 그 당시에 이런 글들을 왜 옮겨 쓰고 왜 필사를 했는지 그런 마음을 초반에 나누다 보면 좀 청소년들이 마음을 쉽게 열어주기도 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들과 그리고 이 취미의 인문학을 받아보시는 분들과 함께 제가 좋아하는 글귀들을 공유하고 싶어서 네,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책을 읽고 좋았던 문장을 옮겨 쓴 지가 지금 17살 때부터 하고 있으니까 벌써 15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네. 노트를 쓰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좀 공감이 되고 좀 내 생각과 비슷하고 나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는 언어로 쓰지 못했어요. 근데 작가님들이 그런 제 생각들을 이렇게 언어로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니까 제 생각이 좀 명료해지잖아요. 그래서, 아, 나는 이런 생각을 공감하고 나는 좀 이런 생각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또 나는 이런 게 좀 와닿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또 저 스스로도 잘 알 수 있게 되어서 저는 독서 노트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고 가장 남들에게 자랑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글들인데 이게 약간 좀 시기마다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글귀를 공유하고 제가 이 글들을 왜 청소년들과 함께 읽는지에 대한 저만의 독서 노트를 지금부터 문장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강의를 했을 때는 조금 문장을 친구들하고 많이 봤었는데, 고등학생들과 많이 봤었는데, 유튜브에서는 7개 문장만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부터 제가 이 글들을 왜 청소년들과 함께 읽으면서 왜 학생들에게 토론을 시키는지, 그리고 저는 이것을 왜 옮겨 썼는지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저의 인생책입니다. 14살 때 처음 읽었고, 지금도 5년마다 한 번씩 다시 읽고 있는 어린 왕자입니다. 생텍쥐 베리가 쓴 건데요. 되게 신기한 게 어린 왕자는 읽는 시기, 읽는 환경마다 좀 눈에 들어오는 글귀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는 이 글귀가 좀 와닿았고, 대학생 때는 또 다른 쪽이 글귀가 와닿았고, 또 이제 성인이 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공감되는 문장이 다 달라지는 정말 신기한 생텍쥐 베리 책인데, 이거는 제가 2009년 독서노트에 이 문장을 옮겨 쓴 책이에요. 책 서문에 아마 나오는 내용일 텐데, 거의 초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이거는 어린 왕자의 시점은 아니고, 어린 왕자가 만나게 되는 그 비행사가 이제 불시착했을 때, 사막에서 어린 왕자가 만난 그 비행사가 이제 말을 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네. 나는 아는 사람은 많지만, 진실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외로움을 벗하며 살았다. 네, 이 문장을 이제 그 청소년들하고 같이 읽으러 가면 실제로 꽤 많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여러 개의 문장 중에 이게 제일 와닿았다라고 많이 골라주는데요. 저도 인생에서 좀 가장 외로움을 느꼈던 시기가 학창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갔을 때 친구들 전부 다 막 조별 모임 다 잘하고 급식실 가거나 음악실 가거나 체육 활동할 때 다 335 무리지어 다니잖아요. 근데 저는 좀 중학교 갔을 때 좀 적응을 잘 못해서 많이 겉돌기도 했고, 급식실에서 혼자 밥을 먹어야 된다거나, 음악실에 갔는데 뭐 내 옆에 아무도 없다거나 막 그럴 때 사실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창 시절에 좀 이런 고독과 외로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저도 좀 무리랑은 잘 놀지는 못했고, 저는 지금도 그런데 저는 좀 1대1로 사람 만나는 게 편하고 좋거든요. 그리고 막 한 번 만날 때 막 인원이 두세 명 넘어가면 저는 막 그때부터 막 불안해지고, 막 두근두근하고, 막 조마조마해져요. 그 제명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제가 그 무리에 끼이지 못하고 대화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소외당할까 봐 좀 많이 두려워하는 감정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 명의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저는 좀 많이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막 3명, 4명 이상 모여가지고 뭐 지금 뭐 연예인 뉴스에 대한 대화를 한다거나 막 그런 가심 이야기를 저희가 학교에 다닐 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어릴 때부터 그런 일반적인 가십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라서 친구들이 막 늘 그렇게 연예인 얘기하면 저는 막 혼자서 맨날 앉아서 뭐 글 쓰거나 뭐 책 읽거나 잡지를 읽거나 그랬는데 같은 무리에 있고 같은 교실에 있는데도 늘 저는 좀 친구들과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거를 저의 친구들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항상 같이 있어도 외로운 거죠. 항상 같이 있어도 나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좀 나만 다른 공간에 있는 것 같고 좀 그런 동떨어진 느낌이 있었는데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제가 좀 너무 찰떡같이 제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서 아는 사람은 많이 있고 나는 늘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기는 하고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제가 외향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 굉장히 사교적이고 밝고 처음 본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잘 어울린다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그거는 진짜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는 저인 거죠. 그래서 아는 사람은 많고 늘 무리 속에 잘 어울리는 척은 했지만 나는 늘 진짜 내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정말 몇 명 없고 정말 소수의 사람한테만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늘 무리에 있으며 외롭고 또 외로움을 나눌 사람이었고 나는 늘 겉도는 존재인 것 같아. 나는 늘 외로워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 생텍쥐 베리가 쓴 어린 왕자에도 이 부분이 딱 나와서 이게 너무 공감이 돼서 제가 그때 막 썼었는데 실제로 이제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사실은 이게 외롭다, 외롭지 않다를 잘 못 느끼잖아요. 근데 여러 명이 같이 있는 공간, 특히나 집단 활동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학교 생활을 하는 청소년 그리고 대학생일 때는 이런 외로움에 대한 감정이 더 큰 것 같아서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이 문장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또 한참 또 학교를 더 다녀야 되니까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1학년 같은 친구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학창 시절을 얘기해주고 그래서 지금도 늘 외롭고 그때도 외로웠다라고 하면은 친구들이 좀 많이 공감을 하면서 저를 막 반짝반짝한 눈으로 봐요. 그래서 막 저 강사님을 막 우리에게 막 어떤 거를 특별히 막 강요하거나 막 주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 나의 외로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라는 그런 좀 눈빛으로 바뀌는 것 같아서 이 문장을 저는 꼭 같이 읽어봅니다. 네. 세 번째로 제가 꼭 같이 읽어보는 문장은 네. 도예프스키가 쓴 죄와벌이라고 하는 네, 문장인데요. 저는 좀 죄와벌을 늦게 읽었어요. 제가 2007년도에 이 책을 처음 읽었는데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교 이제 2007년이면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인데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이 책을 이제 읽으면서 조금 많이 놀랐어요. 그 명성이 자자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이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좀 이 책이랑 이방인이 좀 많이 좀 느낌이 비슷해서 주인공이 감옥에 가니까 좀 느낌이 비슷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읽었었는데, 이 주인공이 하는 이 말이 조금 좀 뇌리에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필사를 하고 되게 막 흥분했던 기억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학생, 인간은 누구나 한 군데쯤은 찾아갈 곳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 이제 주인공이 말을 하는 내용인데, 이게 약간 좀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문장에 왜 그렇게 좀 인상적이었지? 왜 그렇게 좀 오래 기억에 남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학교에 다닐 때 사실은 나만의 공간이 잘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학교에 가면 늘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되고, 뭐 운동장을 가거나 그런 비밀 장소가 있긴 하지만 거기를 오롯이 혼자 차지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좀 이 혼자의 공간에 저도 되게 갈망이 컸던 사람인데, 저는 집에서도 이제 언니랑 계속 같은 방을 썼고, 제가 언니랑 1살 차이인데, 언니가 대학교를 가기 전까지는, 네, 어쨌든 18년은 이제 언니랑 계속 같은 방을 썼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있고 싶었던 날도 있었는데, 그럴 때 혼자 있지 못해서 좀 저는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좀 힘들고 지칠 때 좀 나만의 그런 쉬고 싶은 장소에 오로지 내가 혼자 있을 수 있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어딜 가도 외로운 거죠. 어딜 가도 누가 나를 제대로 이해해준 사람도 없을 것 같고 내가 온전히 나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도 없을 것 같고 뭐, 이게 공간적인 장소든, 뭐, 심적인 장소든, 심적인 사람의 마음이든, 누구 하나 좀 기댈 데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좀 그렇게 좀 사람에게 기댈 수도 없고, 나만의 공간에 가서 이렇게 막 올 수도 없어서 저도 좀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좀 이 문장이 좀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 아무리 우리가 학생이고 돈이 없고 어딘가 갈 데가 없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편히 좀 이렇게 쉬고 기대고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지금 이 문장을 이제 청소년 분들과 같이 읽는데 실제로 청소년들이 저한테 이제 저랑 같이 이 글귀를 읽으면서 하셨던 말이 선생님 저희가 그래서 PC방을 가요. 저희가 그래서 뭐 편의점을 가요. 저희가 이래서 뒷골목에 혼자 가서 앉아 있어요. 라고 많이 말을 해줬는데 저도 좀 예전에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이 문장을 좀 소개를 해주고 이 문장을 또 실제로 골라주는 친구들도 많아서 저는 좀 이런 이야기들을 학교에 가면 청소년들하고 주로 하는 편입니다. 네. 하는 이 단편집에 있는 내용인데 정말 이거는 제가 저의 10대, 20대를 관통하는 문장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남들은 모르는,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약간 나만의 시크릿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작가님이 내 생각을 훔쳐봤나? 라고 흠칫 놀랄 정도의 문장이었는데요. 내용을 같이 한번 볼게요. 네. 내 꿈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내가 보통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남보다 2배는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말이다. 네. 저도 지금 어릴 때나 지금이나 저도 늘 좀 보통 사람이 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고, 근데 남들에게는 보통, 뭐 평범한, 뭐 남들과 다르지 않은 이라고 하는 게 이게 주관적인 기준이잖아요. 근데 내가 왜 남들처럼 보통의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2배, 3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 문장, 그리고 내가 굉장히 애써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잘 몰랐다는 문장에 왜 그렇게 공감을 많이 했냐면, 저는 좀 어릴 때부터 적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렸어요. 그래서 잘 모르지만 아마 말도 되게 늦게 뗐던 것 같고, 제가 걷는 것도 잘 못해서 막 5살, 6살일 때, 막 이모들이 저한테 막 올바르게 걷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제가 젓가락질도 아직까지 잘 못해요. 그래서 아까 남들이 말하는 바른 젓가락질도 못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늘 좀 남들보다 성장 속도가 좀 느리고 적응하는 속도가 더뎠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도 막 이렇게 받아쓰기 하면 맨날 뭐 10점 받고 20점 받고 되게 막 한글도 늦게 뗐고 제가 아직까지도 수학을 못하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수학 부진하도 3, 4년 했어요. 왜냐하면은 무언가를 한번 외우고 무언가 한번 적응해서 머릿속에 받아들인 다음에 이렇게 익히기까지 굉장히 좀 속도가 오래 걸리는 사람이었고, 제가 또 빠른 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의 학교를 같이 다니는 친구들보다 제가 조금 늦게 태어난 거죠. 그래서 성장도 되게 느렸고, 되게 당연히 느렸고, 그리고 무언가 제가 원래 좀 성격적으로도 빨리빨리 하는 걸 잘 못해요. 저는 좀 무언가를 배울 때 좀 천천히 꼼꼼하게 좀 살펴보고, 좀 적응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봐야 되는 사람인데, 제가 또 경상도 출신이거든요. 근데 특히나 또 경상도는 약간 조금 빨리빨리, 조금 느리지 않게 좀 그런 문화가 있어서,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학교를 다닐 때 제가 좀 말을 천천히 하는 편이었는데 친구들이 막 말을 천천히 한다고 막 핀잔을 주기도 했고 막 교과 과목도 제가 막 제때 막 진도를 따라가지도 못하기도 했고 뭐든 어렸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노는 것도 적응을 잘 못했고 말하는 것도 잘 못하겠고 글쓰기는 당연히 제가 한글을 늦게 됐으니까 그만큼 또 되게 뒤처졌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것도 어렵고, 막 어릴 때 잘 걷지도 못하고, 막 뛰기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막 악기는 당연히 난리 나죠. 뭐 악기는 뭐 개명도 못 외우겠고,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 그때부터 제가 어릴 때부터 나는 좀 다른 사람들보다 적응 속도와 발달 속도가 늦고 무언가를 딱 남들처럼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구나가 저의 좀 오래된 열등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남들처럼 좀 제대로 된 속도로 말을 해야지. 나도 좀 남들처럼 걸어야지. 나도 좀 남들처럼 보여야지라고 하는 그런 남들처럼의 강박이 되게 심해진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 적응을 잘 못한다는 거를 보여주면 안 돼. 내가 조금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배우거나 활동을 했을 때 뒤처지는 사람이 안 돼. 라고 제가 좀 어릴 때부터 생각을 했고, 제가 그때부터 저의 열등 기능이 남들처럼 보통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들처럼 보여야 돼. 좀 남들처럼 활동하는 거를 보여줘야 돼. 또는 좀 내가 남들이 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내가 내 생각을 드러내면 안 돼. 라는 게 좀 저에게는 강력한 그런 열등 기능으로 작용해서 좀 이런 게 저는 좀 지금까지도 저를 많이 힘들게 했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너무 제 얘기 같은 거죠. 그래서 남들 안 보이는 데서 막 이렇게 막 한글 공부 막 하고, 막 구구단 잘 못 외워서 막 구구단 계속 반복해서 외우고 막 그러면서 이제 겨우겨우 남들이 보기에 이제 보통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게 제가 겨우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갔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늘 남들보다 뒤처진 사람, 늘 남들보다 좀 뒤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가 있어서 저는 좀 그렇게 늘 애를 쓰면서 막 발을 동동거리면서 남들처럼 보여야 해. 그래서 약간 좀 두 배, 세 배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게 좀 이렇게 남들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노력을 한 게 물론 지금의 저에게는 큰 자원이었지만 어릴 때는 사실은 작은 성취가 큰 기쁨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좀 남들과 비교를 했을 때 좀 저만의 이런 성취감을 좀 잘 못 느꼈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나면은 남들은 또 다른 단어, 저만큼 앞에 가 있고, 저는 늘 뒤에서 좀 그거를 지켜봤던 입장이라서, 좀, 이 문장이 너무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꼭 청소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요. 너도 그래요? 선생님도 그랬어요? 선생님, 저도 지금 그래요. 남들 다 꿈이 있는 것 같고, 목표가 있는 것 같고, 다 좋아하는 과목이 있고, 좋아하는 활동이 있는데, 저만 아무것도 못 정하는 것 같고, 좀 남들처럼 보이기 위해서, 어른과 사회가 말하는 이 보통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도 되게 많이 다른 사람 모르게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를 좀 되게 많이 공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약간 이런 결핍이 있는 사람 또는 좀 남들처럼 보이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했던 사람들이 이 문장을 읽으면 이렇게 저와 좀 되게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이 이야기도 제가 청소년들하고 해보면은 좀 이렇게 좀 깊은 유대감을 말할 수 있고 제가 또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저란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 청소년들이 처음에 학교 가면 이렇게 팔짱 끼고 어떻게든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겠다. 처음 오는 이 외부 강사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팔짱을 단단히 꼬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까지 제 이야기를 하고 제 자기 개방을 하게 되면은 점점 이 팔짱이 풀리면서 앞으로 막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쉬는 시간 오면은 막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선생님은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노력해서 이렇게 말을 잘하게 되셨어요? 어떻게 노력해서 이렇게 좀 남들보다 좀 똑똑한 사람으로 보이게 되셨어요? 막 그런 질문을 막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좀 하면서 이렇게 좀 마음을 많이 푸는 작업을 초반에 하는데, 정말 아무래도 이렇게 좀 유대 관계를 쌓고 좀 초반에 긴장을 같이 풀게 해주는 데는 진실한 자기 개방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서 네, 저는 이런 문장들을 읽고 제 이야기를 하고 또 학생들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는지 좀 초반에 많이 들어주고 많이 이렇게 좀 많이 서로의 생각을 많이 알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좀 강의 초반에 이런 거를 함으로써 조금 더 마음이 풀어지고 저 강사님도 사실은 되게 많이 노력을 한 사람이구나. 지금은 저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말도 되게 크게 하고, 되게 약간 좀 진행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사람도 지금 저렇게까지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구나. 나와 다르지 않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면 좀 그때부터 마음을 열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게 있어서 저는 좀 김혜란 작가님의 문장을 많이 이용하고 많이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 네. 한 이야기. 직업을 가지고 꿈을 찾고 싶은데 어떤 거를 가져야 할지 모르겠다. 뭐 이런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면은 이 공통의 관심사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독, 외로움, 뭐 사랑, 꿈, 진로 이런 것들이 이제 청소년들의 주요 주제고 지금 자신의 관심사인데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이 문장들을 나눠주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자. 어떤 게 마음에 드는지 한번 뽑아보자. 그리고 지금 네 마음 어떠니? 네 생각은 어떠니? 나도 예전에 이런 글들을 읽었었는데 너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니? 혹시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열고 자기 개방을 잘 해줘서 저도 좀 이런 문장들을 이제 학교 가면 친구들하고 많이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꾸준히 독서 노트를 쓰면서, 나의 외로움의 정체는 생태치베리구나. 그리고 나는 좀 꿈 때문에 많이 방황을 했었는데 내가 꿈에 대해서 방황을 하는 것이 굉장히 닮아있는 주인공이 김혜란 작가님의 책이구나. 저는 좀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좀 저의 힘들었던 시절을 보내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처럼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이 글귀가 마음에 들면 이 책 한번 읽어보면 어때? 이거 단편 소설인데 별로 안 두껍거든. 그래서 혹시나 지금 약간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없어서 고민이면은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어떨까? 저는 좀 그렇게 많이 추천을 해주는 편이고, 지금도 제가 그 독서 모임 할 때마다 직장인 분들에게도 이런 책들을 읽으면 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런 거 읽어보면 어때요? 제가 좀 그렇게 많이 권해주면은 그게 또 그 사람에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청소년들과는 좀 이렇게 청소년들의 주요 관심사에 맞는 그런 내용에 대한 문장들을 같이 읽어보고 대화를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7가지의 문장으로 청소년들과 함께 읽으면 좋은 문장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저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학교 가면 강의는 이렇게 하고 있고, 청소년들과 나눌 수 있는 고민들은 이런 주제의 키워드가 있고, 저는 그래서 좀 이렇게 라포를 형성하고 마음을 주고받는다라는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또 많이 쌀쌀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좀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많이 건강에 유의를 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 또 곧 또 6월이 되니까 제가 6월에 읽고 있는 책, 그리고 읽어야 하는 책, 그리고 지금 주문을 해놓은 책 위주로 한번 책 소개를 해드리는 콘텐츠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이었을 텐데 이렇게 같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취미는 인문학,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구독,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